자신의 학업 성적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성적이 부진하면 학사 경고를 당하고 학사 경고가 누적되면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없어지겠죠? 학생의 본분인 공부가 최우선입니다. 학점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 공부를 게을리해서 학점이 부진하면 졸업 후 진로 선택의 폭이 현저하게 좁아지고 취업도 쉽지 않겠죠. 내일의 나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대학생활 중 학업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습관,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 조언을 해줄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대학교 물리치료과 심창민입니다. 저는 2020 전국 전문대학생 학습방법 경진대회에서 UCC 크리에이터 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조언을 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했다면 대학교에서는 실습이란 게 있거든요. 실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론적인 뿐만 아니라 실습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는 점. 사실 고등학교 때도 그냥 무턱대고 독서실 가서 그냥 공부했거든요, 혼자서. 근데 대학교는 다르게 이 수업을 끝나고 혼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기들과 그런 토론을 통해서 좀 지식 정보를 좀 더 깊고 넓게 더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뿐만 아니라 복습뿐만 아니라 예습 또한 하시는 게 좋은데, 예습 같은 경우는 일단 강의 계획서를 저는 먼저 보는 편이어서 처음 수업을 듣더라도 좀 부담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습이란 거는 강의 시간 때 교수님들께서 주신 지식 정보를 계속해서 단기 기호로 둔다면 시험 때 되면 너무 많은 이야기다 보니까 못 쫓아가요. 그래서 금방 지치고 벅차고 금방 포기할 때가 있는데, 이 복습을 계속 해놓는다면 기간이 길어지고 양이 많아지더라도 어느 정도 그 틀을 잡아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수업 시간에 이제 정말 열심히 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듣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인형을 세워놓고 인형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인형들한테 설명하고, 이것도 엄연히 혼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의 정보가 되게 얕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그 동기들이 얻은 지식 정보와 제가 얻은 지식 정보를 서로 맞춰가지고 더 깊고 넓은 지식 정보를 또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집에 룸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룸메이트 시간이 되면 양해를 구하고 실습을 진행하고요. 이것도 또한 저 혼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저희 강의실이 다 이렇게 테이블이 거의 다 침대로 돼 있어요. 오가스 침대로 돼 있어서 누워서 이렇게 실기 연습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만나서 실기 연습도 하고요. 그렇게 좀 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체력이에요. 진짜 공부는 체력이다라고 할 정도로 체력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기간 동안 헬스를 되게 즐겨하는 편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헬스장을 가지 못해가지고 집에 운동기구를 사놔서 운동할 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도 패턴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사실 시험 기간만 바싹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체력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거라서 매일매일 몸이 기억할 정도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되더라도 문제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씻고 뭐 다 똑같겠지만 불이 나게 학교 와서 집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학교 와서 오늘 수업할 거 그냥 이런 거지. 다른 거 그 다음 장 보면 기억이 안 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배울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태까지 했던 거 그냥 이런 거였지. 그 정도만 보고 수업을 임하고 수업 끝나고 집 가서 다시 한번 오늘 이거 배웠지 하고 저녁 먹고 이제 인체에 대해서 좀 배우다 보니까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2시간 뒤에 해야 된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어느 정도 티타임 갔다가 2시간 뒤에 운동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좀 복습하고 자는 편입니다. 저는 하루에 정해진 집중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하는 편이에요. 너무 많은 양을 배웠기 때문에 난 이거 꼭 다 해야 돼. 그거는 약간 무리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중 시간이 3, 4시간이어서 그냥 3, 4시간은 진짜 빠싹 하고 그냥 딱 끝내는 편이에요. 매 학기마다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이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전공 과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득점의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양 과목도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비중을 어떻게 해둬야 되냐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 전공 과목 중에서도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냐라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공 먼저 끝내고 교양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전공 과목 중에서도 학점이 높은 것부터 먼저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4학점 있고 3학점 있고 2학점은 교양이고 4학점, 3학점이 있는데 4학점을 먼저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그럼 3학점을 하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비중을 두긴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거 먼저 합니다. 아까 인체를 배운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인체를 배우다 보니까 깨달은 게 이 기억력도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이 기억력이 강의를 듣고 그 순간만큼 20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20분이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한 번 더 그냥 훑어보면 일주일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그 일주일 안에 또 복습을 하면 2주가 늘어나고 또 복습을 하면 한 달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많은 인원을 저희는 안 둬요. 그래서 최소한 5명까지 두고 최대 5명이에요. 그래서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그룹을 짜고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끼리 파트마다 공부를 이렇게 공부량도 나누긴 하지만 각자만의 과목들을 또 공부해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강의식으로 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칠판 나가서 설명해보고 설명해보는데 만약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틀린데? 그럼 이제 책을 찾아봐요. 책을 봤을 때 맞네, 이게 맞네. 그러면 이걸로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네, 틀린 부분을 잡고 자기가 이제 잘 기억이 안 났던 것들은 이 강의식으로 하면서 더 머릿속에 하는 것 같아요. 암기보다는 약간 이해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유의할 점은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싸우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같이 공부하려고 모인 거기 때문에 중재가 필요하긴 해요. 중간에 중재가 필요하고 진짜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온 애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더라도 만약에 교과서가 중재가 될 수 있고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교과서를 보면 내가 틀렸구나 바로 인정하는, 그래서 인정하는 성격,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충돌할 수 있으니 쓸데없는 의견은 많이 삼가주시고 너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면서 스스로 터득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또 특히 학교 운동장이 되게 크고 좋아서 진짜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는 축구부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축구도 진짜 자주 하고 트랙도 있어서 많은 러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와서 주변이 산이어가지고요. 공기도 좋아가지고 나와서 바람도 쐬고요. 제일 좋은 거는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특히 저희 과는 진짜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계셔서 다양한 임상 경험과 또 지식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있고 물론 다른 과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학번 신입생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교에 많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재밌게 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 20학번 학생들은 그런 행사들을 많이 못 해가지고 되게 불만도 많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들어오는 이 21학번 신입생분들은 그래도 조금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 화가 많으면 항상 뭐래도 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족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만족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한데 또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조금이라도 조언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학생분들이고 또 그 시기에 입학하는 만큼 좀 더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에서 약 20여 년간 인성교육 담당했고요. 또 의사소통, 외국어 교육, 또 대인관계, 또 직장 매너와 CS 과목 등을 담당하면서 재직을 했습니다. 호텔 관광과 안원실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느라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죠. 대학은 이 자기의 그 잠재 능력을 그냥 이 중고등학교 때처럼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서 자기 꿈을 쫓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감을 활용하라고 하고 싶어요. 오감, 5개의 감각. 내가 몸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 그래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쳐다보고. 그럼 예를 들면 실제로 공부할 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빨간 사인펜, 파란 사인펜 뭐 이런 걸로 표시하면서 하면 졸음이 깨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도가 있고 뭐 그다음 순위고 뭐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각적인 것도 얘기하고 싶고요. 또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 또 귀로 듣지요. 그래서 항상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 졸면서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또 내 귀로 듣고 또 내 발음을 확인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감을 활용해서 네네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촉감이 되겠죠. 요것이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을 했을 때 기억은요 80%가 기억이 된대요. 그리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그 공부 방법은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앞에 뭐 상대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그럼 뭐냐면 가르치듯이 공부하는 거죠. 내가 그냥 기억하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가르치듯이 하면서 즉 말하면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아까 앞에 뭐 인형을 놔두고 인형한테 가르치듯이 아니면 거울을 보고 거울에 나오는 나한테 가르치듯이 말하고 가르치듯이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기억률이요 95%랍니다. 네. 이렇게 뇌의 활성법을 알고 공부하면 즐기면서 하는 거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고 하고 싶어요. 자투리 시간.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쭉 공부하는 그런 시간 관리만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틈틈이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요게 또 기억력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라. 가령 강의 시간에 쉬는 시간에도요. 뭐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용어를 외운다든지 또 다시 복습을 한다든지 그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달인이 괜히 달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같은 일을 끝까지 했을 때 달인이 되죠. 그것이 거의 한 10년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자기가 목표 설정이 됐다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직업 생활을 할 때도 거의 이제 10년이 돼야 달인이 된다. 그거를 견디라는 거예요. 정확한 자기의 그 직업관을 가지고 계속 또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10년은 버텨야 전문 직업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게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한 몇 년 된 제자인데요. 이 제자는 맨 처음에는 별로 의욕이 없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요거를 섭렵을 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그 희노애락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고 네. 하면서 그 멘트를 자막이 이제 외국어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외국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얼굴 표정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스위스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영락없이 자기의 그 태블릿 PC를 틀어놓고 막 웃으면서 또 슬퍼도 하면서 표정 연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외국어 공부했던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대학 시절에 저도 의욕이 없고 소극적이고 상대방과 이야기하면서 눈도 못 맞추는 조용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연히요, 지하철 속에서 앞자리에 앉아라, 또 크게 웃어라 라고 하는 어떤 중년 신사분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좌우명이 됐는데요. 앞자리에 앉아라. 저는 정반대에 맨 뒷자리 구석자리에 앉았고 출석만 할 뿐이지 전혀 뭐 교수님과 눈 마주치는 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얘기할 때 크게 웃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큰 소리로 웃어라 라는 말이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노력을 해서 용기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자리에 실제로 앉아봤습니다. 앉아보니 잡념이 없어지고 앞에 계신 교수님과 학습 내용, 슬라이드 이것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뒤통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하, 거기서 유레카를 외칩니다.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는 매사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으로. 그래서 교수님과의 상호작용도 자연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눈도 못 맞추던 여학생이 교수님과 함께 막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심부름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고요. 또 큰 소리로 웃어라라는 거는 또 대단히 또 큰 의미가 또 제가 의미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신감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크게 환하게 웃으려면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은 첫 번째는 자기가 선택한 전공의 기본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의 그 기본 실력을 갖춰라. 이게 인생의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대학 공부할 때 하드웨어적인 면이 전공의 기본 실력이다. 두 번째는 그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올바른 인성을 위해서 애티튜드, 태도, 자세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하는데 또 그 자신감도 생기고요. 크게 웃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휴먼웨어, 대인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이 되다 보니까 선후배 간의 그 대인관계, 또 동료와의 대인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 선배로서 이 얘기를 꼭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